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코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한국 대기업의 미국 자회사 현지 채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 유명한 대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기업이 한국에 당연히 본사가 있는 대기업이죠. 근데 미국의 해외 자회사가 있습니다. 뭐 모모모 아메리카 해가지고 미국 현지인들을 현지 채용하는 그런 포지션이 있어요. 자, 이거를 한국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한국에 계신 분들이 1차적으로 가장 가고 싶은 거는 미국의 대기업이죠. 미국의 유명 대기업에 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들 한국 회사의 미국 주재원은 굉장히 힘들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도 일을 시키고 미국 현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쉬지 못하는 고단한 일들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거가 좀 별로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그 현지 채용, 미국 현지인들이 들어가는 그 한국 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 회사의 현지 채용은 한국인들 잘 안 뽑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김칫국을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한국인이니까 한국 회사에 미국 자회사에서 날 받아주겠지, 뭐 그런 김칫국을 마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현실은 잘 안 뽑아요. 현지 채용 말 그대로 현지인들을 뽑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학생들이 지원하면은 뭐 되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왜 현지 채용이란 게 있는지 얘기 드려볼게요. 솔직하게 제 생각을. 자, 한국 회사가 이제 미국에 막 진출을 해서 뭔가 미국에 팔아먹으려고 하고 미국에 막 이렇게 납품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미국인들의 그런 정치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외국 회사들이 미국에다가 막 납품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미국 회사의 하청업체가 돼서 이제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여기서 말하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는 교육 수준이 낮은 평범한 미국인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겠죠. 그 하청을 한국에다 하니까. 하지만 그 미국 대기업의 매출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의 전반적인 그런 회사들의 매출은 올라가지만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 취업률은 떨어지게 되죠. 이러면 상당한 정치적인 압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투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해외의 공장들을 중단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개선하라, 뭐 이런 정치적인 압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대기업이 그런 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한국 회사에 현지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똑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똑똑한 현지인을 만나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원래 목적 자체가 현지인들을 그런 현지인들의 어떤 불만족을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한국 회사의 그럼 브레인드는 다 어딨냐? 한국 본사에 있는 거예요. 한국 본사에서 나름 한국의 최대 그런 기술력들을 발휘하는 그런
고난이도의 그런 엔지니어링 업무들은 한국 본사에서 하고, 미국에 있는 자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나 뽑는, 현지인을 아무나 뽑는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그래서 별로 똑똑하지 않은 현지인이 막 들어온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또 동시에 미국에 유학 중인 한국의 브레인들은 안 뽑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눈치가 있는 그러한 리크루터들은 한국인이시군요 하면서 한국 본사에 그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채용 링크를 연결해 줍니다. 그걸 장려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크게 꿈꾸지 마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 한국 대기업이 현지 채용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유학생 출신을 대상으로. 그거는 유학을 간 마친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 있는 모 전자회사에 현지 채용 그 리크루터가 저에게 컨택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 한국 회사에서도 이제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실리콘밸리 미국 회사에서 뛰고 있는 현역 엔지니어들을 영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근데 일단 한국인 아닌 사람들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백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한국에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들은 한국으로 귀국을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 대기업이 영입하는 실리콘밸리 인재라 하면 이제 한국인 출신으로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 이제 머물게는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 특징이 한국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려 하겠어요? 안 들어가요. 쟤 왜 들어갑니까? 여기 미국에서 한국보다 훨씬 연봉이 높고, 그리고 미국에 살면은 이제 장점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자녀 교육, 제 자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들어가려고요. 미국에서 다 잘려가지고 내 인생 다 망하지 않는 한 웬만하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요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뭐 경력 한 15년, 20년 차 된 그런 엔지니어들을 한국 대기업이 모셔가려고 하지만 그들이 웬만해서는 한국 귀국을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현지 해외 자회사 현지 채용 오피스에 옆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한 칸 마련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당장 귀국하기 힘드시면은 여기서 한 3, 4년 일하시다가 본사 들어가고 싶은, 본사라면 이제 한국에 있는 본사죠. 본사 들어가고 싶은 마음 생기면 그때 돌아가시고, 만약 안 생기면 여기서 계속 일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때 이제 한국 귀국을 좀 고려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로. 왜 귀국을 고려했냐면 한국 사실 저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제 와이프가 좀 향수병에 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자기는 살아보고 싶다. 이제 미국에서 제가 와이프랑 좀 결혼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와이프가 결혼하자마자 이제 신혼생활을 다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와이프가 어떤 약간 환상이 있냐면,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막 보면은 이 한국인들끼리 막 이렇게 그 일상 있잖아. 뭐 연인이나 부부의 일상, 한국에서 막 이렇게 어디 데이트 코스도 가고 막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좀 신혼생활 알콩달콩하는 그런 걸 못 해봤기 때문에 한국에 좀 살아보면서 한국에서 아이 키우고, 그 와이프 부모님도 한국에 계시거든요. 친정집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환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좀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해가지고 뭐 솔직히 저는 미국의 경력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회사를 들어가는 게 저는 귀국이 아니라 그냥 이직인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 대기업 다니다가 뭐 한국의 뭐 유명 전자회사 같은데 취업해서 뭐 한 5년 정도 있다가 또 미국으로 다시 이직해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뭐 저 정도 되면은 그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회사 귀국을 고려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집도 당장 정리해야 되고 아이 학교도 당장 정리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한국 대기업에서 그러면 자기네 회사가 미국에 현지 자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다니다가 이제 귀국하시면 됩니다. 귀국하고 싶지 않으면 거기 계속 다니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지 자회사 그 채용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 저는 현지 채용이기 때문에 저는 제 매니저가 미국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를 매니지하는 뭐 임원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상무님이나 전무님 같은 사람이 뭐 미국 백인이나 아니면 뭐 미국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뿔싸 한국인 그 채용 프로세스 시작되는데 한국인 상무님이 전 그 면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래 한국의 무슨 사업부의 상무인데 뭐 한 5년간 자기도 주재원으로 상무인데 주재원이요. 주재원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간 그 미국에서 비즈니스 관련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제 자기 밑에서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은 현지 자회사의 현지 채용이고 달러로 돈을 받는데 나의 소속은 뭐뭐뭐 아메리카인데 내 상사는 한국 회사에서 잠깐 나와 있는 상무님이 상사인 거예요. 한국말로 진행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 상무들은 혹은 전무들은 이제 자기 밑에 사람들 시킬 때 막 군대식으로 한국 군대식으로 이렇게 상명하복이잖아요. 사실 이게 저랑 안 맞아서 미국에 있는 건데 이게 다시 반복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됐다 그랬어요. 됐다 그러고 그냥 귀국을 접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한국인이고 한국어를 하는 한 그 해외 자회사 현지 채용 가더라도 이 미국인 상사가 당신을 영어로 막 이렇게 미국인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회사의 큰 단점이에요. 현지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아시겠죠? 자, 이번엔 제가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만난 현지 채용을 중에 한국인 한번 만난 썰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기술 컨퍼런스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왔는데 한 한국인 석사 출신 이제 한인 1.5세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발표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한국말로 한국인이세요 하고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커피 한잔 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근데 이 사람이 한인 1.5세인 거예요. 1.5세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미국에 이민 온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한 중학교 때쯤에 미국으로 엄마 아빠 따라서 이민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겠죠. 대학교를 나왔는데 대학교를 되게 좋은 데 나온 거예요. 그 보스턴에 있는 세계 랭킹 1등 하는 고공대를 나온 거예요. 어딘지 알죠? 초명문대. 여길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데 나와놓고 그러면 엄청 좋은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꼴랑 들어온 데가 한국 대기업의 자회사 현지 채용으로 들어온 거예요. 뭐 일단 뭐 미국 시민권은 다 있는 상태니까 현지인이라고 보면 되죠. 영어도 잘하고 중고등학교 때 뭐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근데 꼴랑 들어왔다는 데가 한국 회사의 현지 채용인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학교도 이렇게 실력 있는데 나오시고 미국 시민권도 있는데 왜 현지 채용 이런 데 왜 오세요? 이런 데 왜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화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한국식으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의 그 강남의 엄마들이랑 똑같이 학벌주의로 주입식 공부시키고 학벌을 쌓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야. 너무 안타깝죠. 그 미국이라는 이 창조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부모가 강남에 있는 주입식 공부처럼 이렇게 막 학벌을 쌓는 레이스를 한 거야. 그러니까 졸업하고 미국 실리콘밸리 대기업에 원서를 다 넣었는데 다 떨어지는 거야. 실리콘밸리는 그런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 창조적인 인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실제로 직원들 보면은 학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랭킹 200위, 300위권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 들어와요. 왜냐면 학벌을 보지 않아. 오로지 연구빛과 실력만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학벌만 쌓은 거야. 그러니까 갈 데가 현지 채용밖에 없어요. 현지 채용은 최종 결정을 한국인 상무님, 전무님들이 한국인 인사과장이 결정을 해요. 현지 채용도 한국인이라 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벌이 좋잖아. 그 보스턴에 있는 세계 랭킹 1등 딱 나왔으니까 한국인들이 딱 흡족한 거야.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렇게 세계 랭킹 1등 하는데 학교 나왔냐고. 그냥 쉽게 뽑혔대. 그냥 뽑혔대. 이게 한국의 학벌 문화가 현지 채용에도 있는 거야. 왜냐면 현지 채용을 하더라도 그 최종 위에 결정하는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본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너무 안 좋아. 미국에 건너갈 거면 그냥 이런 한국 회사랑 인연을 끊으세요. 그리고 미국 회사 바로 가세요.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자가 들어가는 어떤 직장들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미국 현지에 취업할 능력이 안 될 인간들 혹은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들 가는 곳이에요. 가지 마세요.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왜 미국 진출하는데 이런 데를 가요? 이런 데 생각하는 근본 이유는 뭐냐면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거 머릿속에 맴도는데 이건 뭐 지워버리시고요. 미국 회사에 바로 들어갈 실력을 키우세요. 미국 대기업에 들어갈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조그만한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갈 생각을 하시고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기 한국 회사의 현지 채용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한국 회사의 유명 대기업은 한국인들 사이에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라도 가고 싶은 마음을 하실 것 같은데 지워버리세요. 미국 생활에 미국 경력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고 인생 다음 스텝이 꼬여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인들이 만든 중소기업을 가세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